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 김여정 제1부부장의 강한 독설에 우리 정부도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르게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죠. 남북관계도 또 부동산 대책도 어찌 보면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같은 것 같습니다. 현재 강대강 입장에서 동행, 협력, 타협이 되는 분위기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안녕하세요. 달리는 라디오, 저는 장수정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 속보들 계속 나오고 있죠. 급진전했던 남북관계가 이제 강대강 입장으로 변한 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용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기온과 관계없이 장기간 유행할 거라는 전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확진받았다가 퇴원한 한 시민이 의료진과 영양사, 조리사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느껴지는 치료였다. 맛있는 식사도 감사했고 행복했다.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에겐 이런 진심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경인교통방송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샵 5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해대로 퇴근길 정신없어요. 여러분 양보 안전운전하세요. 전봉수님, 이영재님, 이균우님, 이혜숙님, 김남천님, 1623번님.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인천은 지금 인천은 300만 인천을 위해 뛰는 국회의원들을 이 시간에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역구가 연수구 을입니다. 초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정일영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저희 경인교통방송은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몇 번 왔죠? 편하시죠? 네, 예,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정일련입니다. 인천 연수구 을 송도국제도시와 동춘 1, 2동, 옥년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련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날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하는 국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국회 처음 출근하던 날 보좌진 분들하고 출근 인증샷을 찍어 올리셨더라고요. 네. 자, 그날 아주 설렜을 것 같은데 무게감도 느껴지시고요. 네. 자, 그날을 떠올려 봅시다. 어떠셨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죠. 네. 국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많이 당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의원회관에 제 사무실을 두고 국회 이제 의원으로서 네. 출근한다는 게 상당히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음. 특히 지난 선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어요. 아시다시피 예. 그 대단하신 두 현역 의원님들 그 네. 당시에 네. 그분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네. 선거를 치른다는 게 많은 분들이 제가 당선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민 의원하고 네. 지금 선거 후에도 계속 나오고 계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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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님이 네. 언론은 더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예. 아, 우리 정일영 의원님 오래 공직 생활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국회로 나가셨는데 6개 상임위원장 선출되고 이제 곧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우리 의원님께는 맞춤 오실 듯한데 선택 어떠십니까? 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 의장단 상임위원장들 이렇게 네. 선출하는 것 때문에 여야 간에 좀 이견이 있어서 늦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또 요즘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더 이상 국회를 열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법에 정해진 대로 사실 네. 우리 민주당에서 우선 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저께 상임위원장들 네. 6분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다 이제 배치를 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위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그렇죠. 국토부에 오래 계셨어요. 30년? 네, 그 정도 예. 있었는데요. 근데 이 4년인데 네.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있는 의원님들이 저보고 후반기 2년에 국토위로 가고 아. 전반기 2년에는 예. 국토위 못지않게 굉장히 지역 사업이 중요한 것이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경제 대책을 네네.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인천 지역에 송도 지역의 가장 큰 사업인 GTX 예. 비의 같은 경우도 네. GTX 비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주요한 국책 사업을 사실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그 정부 돈으로 할지 예. 민자로 할지 네네. 이런 것도 기획재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기재부. 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좀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해드려야 합니다. 의원님이 인천공항공사에 계셨고요. 네, 그리고 또 교통안전공단에도 계셨고.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를 생각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경제학 박사시더라고요. 네. 그럼 기재부도 많네요. 이제 기획재정부가 전체 네. 총괄을 하고 예.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네. 많은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 지역 현안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네.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 GTX. 자, A 노선은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이제 인천 송도 쪽은 B 노선이죠. 그렇죠. 예. 올해 정부 발표에서는 한 내년 말쯤 착공한다고 했었는데 진행이 언제쯤에 가능할까요? 그게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인천 지역 전체로도 봐도 그렇고 우리 송도 국제도시 지역, 동춘동, 공련동 마찬가지다면 송도에서 지금 서울역 가는데 거의 뭐 1시간 40분 안팎 네. 걸리잖아요.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GTX를 빨리 건설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 마쳤고 네. 그 뒤에 이제 절차가 남은 것이 민자 그 적격성 그 조사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민자로 해야 될지 아니면 예산으로 해야 될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네. 민자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고 효율성이 높다고들 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하면 BTL 수익성하고 BTO 임대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형으로 해가지고 네. 좀 속도감 있게 빨리 민자로 하기 위해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해서 지난 5월달인가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사업성이 있다고는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사업성이 나오게 사업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사업 방식을 더 좀 민자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네. 그런 그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지금 다시 지금 네. 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 내년 중에는 기본 계획이 좀 네, 완료될까요? 어느 정도 기본 계획 일단 이제 예산에 좀 넣고 있고요. 그 네. 기본 계획을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면 네. 착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 말까지 가능한 기본 계획이 완전히 끝나진 않더라도 네. 착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좀 진행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예상해 보면 네. 검토 후에 네. 몇 년도에는 착공이 될까요? 그 지금 희망적으로 본다면은 내년 말에는 착공을 했으면 하는 거죠. 목표는 내년 말. 네. 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15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우리 의원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럼 15분 교통정보로 용일 사거리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제보가 들어온 곳이 건지로 상황부터 알려드릴게요. 성남 사거리에서 건지 사거리 정체가 심합니다. 임종철 통신원 전해주셨고요. 우리 물망초님 초선 의원이시니만큼 참신하게 임해주시라 믿어요.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산수인님 신은식 통신원님도 우리 의원님 응원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전승아 통신원 전해주세요. 네, 한나라로가 하객사거리에서 용일사거리 구간으로 노태근 차량 늘어나면서 대운사거리 지나는데 끝차량 신호 한 번이 부족하고요. 이거 용일사거리를 지나면서 제일시장 사거리를 가까이면서 또 속도 줄이고 밀려갑니다. 반대하면 도안다들목에서 용일사거리 구간으로는 용일사거리를 가까이면서 차량 모아져 끝차량 신호 한 번이 부족하고요. 하객사거리 방면은 이동차량 꾸준하게 진행합니다. 교차하는 인주대로가 독점이 3구에서 용일사거리 구간 지체되면서 신호 2번이 필요하고요. 이후로 신기사거리 구간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합니다. 신기사거리에서 용일사거리 구간은 이동차량 꾸준하면서 용일사거리 제신에 지나지만 하기동 방면으로 좌회전 차량은 신호 한 번이 부족합니다. 용일사거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로버트님 좌우당간 효과적이고 확실한 정책 펼쳐주시고 청렴하고 공명정대하게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긴급정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성동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춘희 사거리 연결하겠습니다. 윤용식 통신원. 네, 이 시간 부천로 공부상가 3거리에서 춘희 사거리까지 정체로 밀려 있고요. 이어서 부천 북부역 방향으로 교통량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춘희 사거리 통과하는데 신호 한 번이 조금 부족하겠고요. 길주로가 당아래 지하차도를 나오면서부터 춘희 사거리까지 역시 정체되고 계속해서 문예 사거리에서 송내대로 사거리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계남구가 정상에서부터 밀리면서 꿈마을 사거리와 춘희 사거리까지 지정체로 어려움 따르고 있고요. 조금 더 가서는 상록학교 입구에서 까치울 사거리까지 한 번 더 정체 속에 밀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 춘희 사거리 주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 여러분과 함께 달립니다. 시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을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유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입니다. 네, 지금 인천은 오늘은 정일영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1호 네.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어떤 내용이었죠? 교육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선거 유세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교육과 교통. 교육과 교통. 예, 네. 제일 삶과 밀접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제 지역구에는 우리 젊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파트를 많이 짓고 계속 생기고요. 그렇죠. 계속 예. 생기고 계속 입주하시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주로 이제 막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초등학생, 네. 중학생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학교가 첫째는 부족해요. 예. 학교가 부족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나가야 맞습니다. 되고 네.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 학급이고 집 초등학교도 가까운데 못 가요. 못 가요. 오, 잘하시네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아파트 지을 때 그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도 같이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런데 네네. 그게 안 맞고 이게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제 대규모 아파트 한 대를 건설하면서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 나서 입주할 때 그때 가서 학교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를 하고 그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서 네. 거기서 통과되기까지 또 한 2년 걸려요. 통과되면은 그때부터 짓기 시작하는데 또 한 예. 2, 3년 걸리고 결국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 새 집에 오셔서 사시면서 4, 5년을 기다려야 학교가 생기는데 4, 5년 살아도 학교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이런 주택, 도시 이런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좀 관련이 되고 네. 학교 문제는 교육부와 관련이 되는데 두 기관이 좀 협조를 하고 두 부처가 국민을 위해서 같은 생각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제가 그런 문제 말하자면 학교가 아파트 지어질 때 같이 지어져서 네. 그 아파트 입주하시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바로 다닐 수 있도록 안심하고 학부모님도 그 시간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경자구역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그 기본계획을 만들 때 네. 지금은 교육감이 의견을 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네. 교육감이 좀 의견을 내도록 해서 학교 짓는 문제가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네. 그게 법제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도시를 말하자면 매립하고 땅을 만들어서 분양하고 하면서 그런 개발 이익을 교육 환경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 남는 돈 이익을 가지고 말하자면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과밀 학급도 있고 또 하나는 좀 학교 환경이 좀 안 좋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어떤 과밀 학급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요구가 있으면은 그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하도록 예. 이제 그런 법령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호 법안으로 교육기본법 그리고 네. 경제자유구역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워터프론트 사업도 진행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 자, 워터프론트 사업 완성되면은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워터프론트는 송도국제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송도국제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전체가 이제 워터프론트가 네. 되니까 굉장히 의미가 그거 이제 완성되면은 너무나 살기 좋은 더 국제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길이 넓게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물길이 예. 쭉 둘러싸고 그 물길에 이제 그 주변을 또. 예, 요트라든지 작은 배가 다닐 수도 있고 떠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는 주민들, 시민들께서 물가에 가까이 가서 물과 같이 좀 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필요하고 이제 더 우리가 계획을 크게 잡는다면은 어떤 마리나하고도 좀 연결하면은 더 좋아요. 근데 현재 있는 계획은 이제 큰 요트가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남측 구간은 네. 굉장히 넓은 폭이 한 300m에 4km 정도 길이가 되는 네. 그런 지역으로 마지막 구간이 되겠는데요. 그런 네. 데는 어떤 요트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럼 송도국제도시가 정말 세계 최고의 네. 명품 국제도시가 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좋아질 겁니다. 우선 지금 1단계 1공구가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2024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말하자면은 주민들께서 네. 더 좀 환경 친화적인 좋은 환경에서 살 수가 있고요. 2단계 사업도 27년에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27년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청이나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너무나 좋죠. 요트가 떠 있는. 그렇죠. 요트가 떠다니고 또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은 네. 바로 이제 호수 그 물길이 그렇죠. 있고 너무나 좋잖아요. 바다가 있는데 활용해야죠. 그렇죠. 바다도 예. 있고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그렇지만 송도 외에 또 하나 이 예. 바이오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산업은 뭐 송도의 것만이 아니고 인천을 넘어서 뭐 전 국민을 위한 선제적인 진행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바이오 산업은 아마 이제 앞으로 미래에서 네.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걸로 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자동산업, IT 뭐 이런 산업들이 있지만은 이 바이오 산업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 만큼 중요한 산업인데 네. 현재 우리 송도국제도시에 우리 인천에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기술이나 전문성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특히 이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 옆에 있으니까 네. 거기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그 의료 어떤 그 약이라든지 주사약 제품이나 주사약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양이. 네. 그래서 공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항만도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도 계속 시설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어. 좀 빨리 들어오도록 좀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단순히 치료를 위한 병원 기능도 중요하지만 R&D 기능을 또 갖는다면 이제 세브란스 병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아.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져서 네. 세계 최고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바이오 산업 기지가 저희는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네.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이 또 중요한데 그렇죠. K 방역. 그래가지고 K-바이오 바이오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네. 바이오 산업 단지를 육성하면 경제도 좋고 일자리도 생기고 네.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열심히 이뤄내겠습니다. 네. 지역 현안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만큼 의원님이 할 일도 많으십니다. 일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큼직큼직한 이제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뭐 지난주에 경제청에서 간담회도 진행하시고 저 오다 플래카드 봤거든요. 네. 주민들하고 뭐 찾아가는 민원도 하신다고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려는 노력들이 보이십니다, 의원님. 네, 예. 맞습니다. 끝으로 나는 이런 의원이 될 겁니다. 예, 다짐도 좋고요. 네.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선거 유세 기간에 공약했던 사항들은 차분차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장님하고 간담회, 당정회 비슷한 간담회를 하면서 현안들 하나하나 한번 좀 서로 상의해서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것도 네. 그동안 미뤄졌는데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결론이 나도록 하고 있고요. 7월 중에 좀 대책을 발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는 약속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네.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송도 1동부터 동별로요? 예. 와. 송도 1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 6월 23일 날 오후 네. 4시에 시작을 해서 네. 쭉쭉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간담회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말씀드리고 민원 듣고요. 네.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은 말씀 아까 하신 대로 이제 주민분들이 그냥 편하게 오셔서 길에서 네. 아니면 네. 공원에서 네. 만나셔서 이런 민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이제 더 찾아가서 주민들께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런 좀 찾아가는 민원도 6월 27일 날 센트럴파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의원 활동 계속 힘내서 또 네. 인천을 위해서 파이팅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일영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